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붉은 구독 눌러 응원 바랍니다.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오늘 또 한 번 해주셔서 드디어 315분의 고마우신 구독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 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동료들 몇 명을 시내에서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 방송에 대한 또 품평을 들었습니다. 후원 회장님이 조모 회장님이신데 세 가지를 지적해 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세 가지는 칭찬이고요. 한 가지는 권면입니다. 첫째, 방송이 많이 7개월이 되다 보니까 더 성숙 발전했다고 하시면서 기본을 세워줘서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희망을 심어줘서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몽적인 내용이 좋아서 앞으로 국민 계몽 방송으로서 좋은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회사 일을 하면서 방송을 2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좀 더 처음보다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하십시오. 건강이 걱정됩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옆에 분들도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또 옆에 두 분이 말씀을 거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하도 저한테 그만하시라고 건강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꾸중을 해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형한테 그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중단을 시키려고 그러냐 했더니 지금 전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60 중반인데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참 좋은 분들과 오래간 어울려서 식사하고 차다 마시고 또 담소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저녁 송년 모임이 부부동반 있어 가야 되는데 겪고 와서 집에 2시간 동안 휴식하면서 오후 방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정자 여러분, 정말 제가 뭘 압니까? 학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뭐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고 오직 30년간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책이나 보고 샀다 팔았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많은 실패와 또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존리 대표님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그 유튜브 소개를 듣고 바로 가서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고 또 그분하고 편지를 써서 만나고 또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서 공부하고 또 바로 그날 첫날 그 다음날 바로 저는 행동파입니다. 또 펀드를 가입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펀드 투자 자격증과 또 증권 투자 자격증을 합격해서 한국 금융투자위원회가 그 회원이 되고 메리츠사는요 엠버서더 되다 보니까 또 사명감이 생기고 꿈이 생겨서 한국 금융문맹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또 미국 스필버그 감독이 설립한 드림웍스 최지영 디자인 디렉터 작가로부터 노고를 또 선물 받아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고 또 어느 박모 회장님이 시내에 건물 1301호를 사모님까지 저한테 금융 상담을 보자해서 스타벅스 만났더니
강의실을 하나 주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다가 어느 분들이 그보다는 유튜브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또 앱을 깔아줘서 하게 된 것이 유튜브가 돼서 이제 8개월 하루 이제 8개월째 오늘 들었습니다. 5월 17일이니까 오늘 18일이니까 7개월이 지나고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387번째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8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까지 제가 방송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315명의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위에서 만류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표한 1차 목표 1000명이 될 때까지는 내년 말까지 1000회를 제가 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건강히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할 테니까 내용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욱더 의미 있게 방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모두가 자산이 폭락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가들의 명언 10계명을 읽어보니까 또 말씀드려보니까 저도 안심이 되고 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우량주식만 그 기업들을 살펴보십시오. 돈을 못 버거나 잘못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기다리면 그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밤길이 멀어도 아침 해가 또 동산을 비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밝은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희망의 시를 암송해 드리고요. 2021년 봄에 정성구 칼럼 전 총신대와 대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정성구 박사라고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공짜라는 마약 칼럼과 금융문명 탈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좀 더 우리가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칼럼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 영국의 바이런의 시. 폭풍이 부는 들판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난 땅에도 샘은 솟고 초토 속에서도 푸른 돋아난다. 밤길이 멀어도 아침에 동산을 빛내고 오늘은 고달퍼도 보람찬 내일이 있다. 내일이 온다. 오 젊은 날의 꿈이여 낭만이여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날의 그 꿈과 낭만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웠습니까? 젊은 날을 기억하시고요. 지금도 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떤 폭풍과 지진과 또 초토 속에서도 밤길이 먼 건 뭡니까? 지금 우리 자산 폭락이 밤길입니다. 그러나 또 새벽이 올 것입니다. 또 오늘 고통스럽고 고달파도 보람찬 내일이 올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잘 슬기롭게 넘깁시다. 그동안에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은 정성구 2021년 정성구 칼럼 공짜라는 마약, 이건 다소의 정치적인 표현도 좀 있지만은 이것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와 신학 강의차 남미 아르헨티나를 3번 방문했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유럽이다. 20세기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경제
선진국이었다. 어느 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쭉 뻗은 넓디 넓은 대로 하며 밤 11시가 넘어서 저녁을 먹는 참 풍요로운 나라였다. 런던의 유명 백화점 1호점을 부에노아이레스에 낼 정도의 막강한 아르헨티나였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직전의 GDP는 유럽의 강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정치가 문제였다.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페론 대통령이 된 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 그자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 선심을 쓰기 위해서 이른바 퍼주기 정책을 썼다. 제 돈도 아니고 나라 돈을 가지고 은퇴자 연금을 한꺼번에 올려주고 정권 연장을 위해 국가 예산의 20% 정도를 생활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복지 정책을 썼다. 그리고 대학도 무료로 했단다. 그래서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복지의 맛을 들인 국민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았고 결국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자 개혁에 반대한 강성 노조가 반대하고 들고 일어났다. 브라질의 근로자 임금이 200, 300달러 할 때 아르헨티나는 700달러였다. 그 후 1000억 달러의 국가 부도를 선언했다. 그 찬란했던 선진 경제 대국이 독재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 정권 연장과 기득권 배불리기 위해서 무상복지 선심 공짜를 남발하다가 오늘 같은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나라 빚은 1000조라고 한다. 금년도 예산 558조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대기업은 통제하면서도 코로나19 핑계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더니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에게 공짜를 남발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나라의 빚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달하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공짜를 베풀면서 정부의 실책도 많이 하고 정권 창출을 시도하고 있단다. 지자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챙기기 위해서 모두 찬성이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우선 인기를 많이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공짜 탄을 쏘아대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노인들 단기 알바에 3조 1000억을 쓴단다.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병장 봉급 60만 9천원에 자기 개발비 10만원, 이용실 비용 1만원, 화장품값 1만원을 줄 예정이라고 한단다. 이 모두가 표를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는지 하기는 이렇게 봉급 올려주고 화장품 값도 준다는데 반대할 군인도 없고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멋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장차 나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고 어차피 나라 돈이니 펑펑 쓰고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망한 나라는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고 올림픽의 탄생국인 그리스도 비슷하다. 그들은 공무원을 늘려서 실업자를 해결했다.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95% 연금을 주었고 대학은 무상교육이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지도자들이 공짜와 선심 정치도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최고원에는 중국의 항구도 팔아먹고 아름다운 섬도 팔아먹었다.
그 나라는 요즘은 EU와 IMF 구제금융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신내는 공무원은 모두 정부 지지자들이고 공짜 돈을 받은 자들은 이미 돈 주는 자에게 코가 꿰게 되어 있다. 오늘의 한국을 생각해 본다. 복지는 좋은 것이다. 평등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절대 빈곤은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1인당 몇십만 원씩 나눠준다는 포퓰리즘은 마치 마약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정부를 쳐다보도록 하고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힘들면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사실 영국도 열암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쓰다가 영국병에 단단히 걸려 헤어날 수 없자 역걸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이 생명을 걸고 강성노조와 대결해서 기어이 영국병을 고쳤다.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민노총을 해산하겠습니다. 정교조를 없애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에게 표를 몰아주었으면 한다. 한국은 지금 중병에 걸려있다. 얼찍이 사회주의 이론을 실험하고 부관식 공산주의 사상을 실현하려는 자들이 복지란 명목으로 공짜 돈을 마구 뿌려대고 지역구를 챙긴다는 뜻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만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곳은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다. 전국의 그 수많은 무료 급식소와 복지시설 운영은 모든 교회가 해왔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런 교회를 무참히 짓밟고 예배를 금지하고 공짜 돈을 나라 이름으로 준단다. 이것이 부관식 사회주의 연습이 아니고 무엇이랴? 결론, 공짜는 좋다. 그러나 공짜는 마약이다. 이사입니다. 다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치적인 그런 발언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공짜 포퓰리즘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경제로 헌법대로 운영했으면 좋고요. 더욱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춤추게 하는 그러한 기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제 발전하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이 또 더 많이 늘어나서 복지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나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금융문맹 탈출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 짧고 상승은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설립 취지 1.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100세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 원만 주니어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맹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하자. 투자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 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의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누리며 은퇴 시 백만장자 되라.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이론칙부터 유권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20종목 투자 이후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다. 3. 브랜드 파워 강한 독점 기업이다.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20종목 기업 3년간 수익률 및 배당 비교. 기간 2019년 11월 26일부터 22년 11월 20일까지 3년간. 삼성전자 1년 수익률 12.66, 배당 2.45. LG에너지솔루션은 1월 27일 상장했으므로 3년 기록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 2.12, 1.65 배당. 삼성바이오 43.84, 0.21. 현대차 12.77, 2.66. 삼성 SDI 73.59, 0.17. LG화학 52.5, 1.95. 기아 21.16, 3.92. 카카오 28.88, 0.07. 평균 35.22% 수익률. 코스피는 3.59. 그래서 코스피 전체보다도 9.81배가 수익률이 높고요. 거기에 1.31% 배당을 더하면 약 10배 이상이 월등하게 1등부터 10등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미국 애플 1년 수익률 38.57, 배당 2.2. 마이크로소프트 18.12, 3.6. 구글 16.16, 아마존 3.52, 테슬라 88.66 최고입니다. 버크셔의 12.86, 메타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14.66 유일하게 하락. 엔비디아 76.66, 0.09. TSMC 14.03, 2.21. 비자 4.68, 0.78로 평균 10개 종목 25.79% 수익률. S&P 500은 8.12로 S&P 500보다도 3.17배가 더 수익률이 월등히 높고요. 0.89 배당을 더하면 4%, 4배 정도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또 퇴직연금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 2019년, 20년, 21년 금융감독원 출처 2022년 4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은행, 신탁 1.35% 1년 수익률, 손해보험 1.59, 생명보험 1.81, 펀드 주식은 13.73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원리금 확정형, 그걸 원금 보장형이라고 DB 형으로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7월 12일부터는 디폴트 옵션이나 사정 지정 저축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89%가 300조 연금저축의 89%가 1.35로 연 수익률 은행에 지금 묻어서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잠자고 있다고?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물가가 매년 금년은 5%, 6%지만은 2% 전후 상승하고 나면은 1.35는 원금 보장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퇴직 은퇴 시간이 남아있다면은 다소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펀드로 옮기시면은 13.73이 안 되고 5%, 6%, 7%, 10%가 되더라도 1.35나 1.59, 1.81보다 몇 배가 더 수익률이 높으니까 노후 보장과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에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와 은행에서 꼭 퇴직
연금저축은 펀드로 옮기십시오. 펀드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꼭 옮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이 1000만 명, 2천만 명 시대입니다. 이제 국민들, 주주들을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 어떤 회사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 투자회사들 믿고 꼭 펀드로 옮기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복리의 마법과 폭발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 복리의 폭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72 투자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몇 년 되면 배로 불어나는가 그 공식인데 15%로 하면은 15% 복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72를 15로 나누면 4.8년이 되는데요. 좀 늘려서 5년을 잡고 계산해 줄게. 첫돌 우리 손주나 자녀들에게 100만 원을 주니어 펀드나 또한 주식에 투자했다면 5살, 5년 후에 5살에 200만 원, 10살 400만 원, 15살 800만 원, 20세 1600, 25세 3200, 30세 6400, 35세 1억 2800, 40세 2억 5600, 45세 5억 1200, 50세 10억 2400, 55세 20억 4800, 60세 40억 9600, 65세 81억 9200, 70세 163억, 75세 327억, 80세 655억, 85세 1310억, 90세 2620억, 95세 5242억, 100세 1조 485억입니다. 이 100만 원만 이런데 매년 100만 원씩만 자녀들에게 펀드나 주식을 투자해 준다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1조가 되고요. 10만 원이 1000억이 되고 만 원이 100억이 됩니다. 100년 후에. 근데 첫 돌에 100만 원 투자해놓고 한 번도 더 추가 투자 안 하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워렌 버핏처럼. 그러면은 다우지수 역사를 보겠습니다. 126년 전 1896년 5월 26일 철도지수 40.96포인트로 시작해서 1만까지 상승하는데 104년, 1만에서 2만까지는 6분 1, 18년, 2만까지 3만까지는 또 6분 1, 4년도 미처 안 걸렸습니다. 미국 연준의장 19년이나 장기 근속했던 앨런 그린스퍼는 문맹, 글을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 전설 워렌 버핏의 스토리와 명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의 수익률.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15번의 경기 침체로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1살부터 투자한 주식을 첫째 장기 보유하여 순자산 99%는 60대 이후에 복리 폭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일정한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폭락 시 생활비 또는 급전으로 팔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공포로 떠날 때 싸게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셋째, 낙천주의와 편집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기술은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주식도 함께 따라서 상승할 것임을 믿고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했습니다. 명언 1. 10년 이상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분도 쳐다보지 마라. 2. 주식은 인내 있는 사람의 돈을 인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기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리지만은 확실하게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차트나 사타 풀었다 해서 대박을 쫓거나 그러면 쪽박 찹니다. 급히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려면은 보통 우리 같이 서민들은 30년은 근검, 전략, 저축,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부자 되면 빨리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철학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고요. 복권이 아니고요. 그저 좋은 기업과 친구가 돼서 동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의 1등부터 초우량 기업, 미국의 1등부터 초우량 기업, 이 회사들도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 연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 될 거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 결과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20% 30%가 될 망정 15%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매년 15%면 아까 100만 원 가지고 100년 되면 1조가 되고 10만 원은 1000억이 되고 만 원은 100억이 됩니다. 이런데도 실천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천하면 부자가 됩니다. 행동을 하시면 부자 됩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제가 매월 매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수긍하시게 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오후에 이렇게 방송을 마치게 해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날라와서 문자가 오면은 중단해갖고 10분을 남겨서 다시 방송하게 되는 요즘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인터넷을 하지 않고 모바일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불안합니다. 다행히 또 32분 동안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주일 저녁, 편안한 저녁 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구독, 좋아요는 저를 응원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